안녕하십니까. 법학 일반 문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에 관한 것은 객관식에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부분들 체킹할 건데요. 일단은 문항수가 좀 많죠. 일단 중요한 문제 중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법의 본질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하고 나와 있죠. 자, 법은 기본적으로 행위 규범이나 조직 규범 또 재판 규범의 동일체이다. 맞고요. 자, 근거가 정당해야 된다. 맞죠. 자, 존재의 법칙을 바탕으로 한다. 이건 틀린 점들. 보통 우리 법은 규범이기 때문에 당위 법칙이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고, 자, 존재 법칙은 우리 자연 법칙에서 나오는 이야기 되겠죠. 자, 3번은 잘못됐습니다. 자, 사회 공통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규범이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 하시면 되겠고요. 2번입니다. 사회규범 성격이 아닌 것하고 나와 있죠. 자, 보통 우리 법에 관한 것하고 자연법칙에 관한 논의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사회규범이다라고 하는 것하고요. 아울러서 우리 자연법칙입니다. 양자의 기본적인 비교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표점들. 우리가 사회규범은 보통 당위 법칙, 우리가 졸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당위의 법칙입니다. 당위라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반면에 우리 자연법칙은 존재법칙, 일명 우리 짜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존재법칙입니다. 있는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법칙과 우리 사회규범은 당이냐 존재냐, 이게 가장 기본적 차이가 있을 것이고, 아울러서 우리 사회규범은 일반적으로 우리 자유법칙이라는 말 쓰죠. 자, 이 자유법칙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사회규범이 규제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이야기죠. 다양성을 띈다는 의미. 자, 다양성을 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일종의 상대성을 띌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규범은 그 시대 가치가 반영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양성이나 상대성을 갖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반면에 우리 자연법칙은 인과성이죠. 인과법칙이다. 이 말은 원인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결과가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자연법칙은 우리가 또 필연법칙이다, 이런 말도 쓰는 것입니다. 인과성, 필연성이죠. 대신 사회규범은 우리가 다양성, 상대성을 띈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목적성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어떤 목적법칙이다. 자, 그런 의미이지요. 일반적으로 사회규범과 자연규범의 자연법칙의 차이점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문제 사회규범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 나와 있죠. 또 인과성은 자연법칙의 내용입니다. 자, 정답은 3번 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에 성질이 다른 것하고 나와 있죠. 자, 1번 전례, 일명 당위법칙이죠. 또 우리 인정법, 당이 맞는데 존재법칙은 자연법칙이다. 그래서 2번을 답하시면 되겠죠. 자, 4번입니다. 사회규범인데 옳지 않은 것하고 나와 있죠. 1번.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규범이 필요하다. 맞고요. 사회가 있다면 법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있다. 또 사회규범에는 관습, 도덕, 종교, 법 등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맞고요. 자, 법 실증주의자들은 법과 도덕의 구별을 부인한다. 이게 좀 틀렸죠. 일반적으로 우리 학계에 있어서 우리 자연법론자들이 있고 법 실증주의자 했던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자연법 논자가 있고 또 우리 법 실증주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자연법론이나 법 실증주의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자, 여러분들 우리 자연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만든 그 법에 의해서 일종의 이제 규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법론 학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법론에서는 법이나 도덕이나 우리가 크게 자연법 테두리 속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자연법론은 법이나 도덕의 이론론을 주장합니다. 자, 이론론이다. 이건 같은 의미죠. 그래서 같은 이론론을 주장합니다. 자, 이론을 주장하는 것은 법과 도덕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별 부인, 구별 부정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반면에 법 실증주의자들은 우리 법 실정법하고 일반 우리 도덕하고는 다른 거다. 그러니까 법 실증주의는 우리가 실정법 중심으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즉 실증된 것만이 법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는 법하고 도덕을 구별하는 이론론적인 입장입니다. 자, 이론이다 보니까 일반적 법과 도덕을 구별을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구별 인정하는 쪽은 실증주의,
법과 도덕의 구별을 부정하는 쪽은 자연법론 학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4번 여러분 잘못됐죠? 법실증지자들이 구별한다. 그렇죠. 부인한다. 구별을 부인한다. 이건 틀렸던 이야기죠. 그래서 4번 잘못됐고요. 자, 5번입니다. 법과 도덕을 비교할 때, 자, 우리 잘못된 걸 고르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여러 번 출제된 내용 중 한 가지이기도 하죠. 또 우리 법하고 도덕 문제입니다. 또 우리 법하고 도덕의 구별 문제는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경향을 띠고 있고요. 특히 20회 시험에서 한번 나왔던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법하고 도덕을 구별할 때, 자, 여러 가지 차이점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 자, 법은 보통 여러분들 정의가 기본 목적이 되는 것이죠. 정의 실현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은 정의 실현이다. 다시 말하면 합법성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반면에 도덕은 선의 실현이라고 하죠. 선의 실현이다. 자, 선의 실현이기 때문에 도덕은 윤리성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윤리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법의 또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는 우리 규범은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 강제성을 띠고 있다. 자, 반면에 도덕은 비강제성을 띠고 있다. 여러분들, 보통 법을 위반하게 되면 법적인 제재가 따르죠. 근데 도덕을 위반하게 되면 사회적 제재, 즉 사회적 비난이 따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일반적 법은 인간의 외면적 행위죠. 자, 외면적 행위를 규율한다. 규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도덕은 인간의 내면적 행위입니다. 내면적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도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자주 출제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문제죠. 자, 법은 보통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죠. 양면성입니다. 자, 양면성은 권리하고 의무를 규율하고 있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보통들 양면성은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게 우리 법이다. 자, 반면에 도덕은 일면성이라고 하죠. 또는 편면성이라고 합니다. 도덕은 일면성 또는 편면성인데 여기 좀 이제 의무적 측면이 강조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은 해야 된다는 의무적 측면, 권리가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보통 일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파트는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도 아주 출제가 많이 되는 중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보통 법은 강제성은 타율성을 의미하겠죠. 타율성을 띠고 있다. 반면 도덕은 자율성이다. 자, 뭐 이런 차이점들이 법과 도덕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5번에 잘못된 건 나와 있죠. 역시 4번이 틀렸죠. 법은 일면성이 아니고 양면성, 도덕이 일면성, 그렇게 구별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법과 도덕 구별에 틀린 것 하고 나와 있죠. 1번 법의 여력은 국가 강제력에 의해서 보장되는 반면에 도덕은 개인적 양심에 의해서 규율받는다. 맞고요. 또 2번 법은 인간의 외면적 행위를 규율할 것이고 도덕은 내면적 양심을 규율하겠죠. 맞고요. 또 3번 법은 때에 따라서는 선이 악의와 같은 인간의 내부적 의사를 중요시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보통 선이 악의, 즉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느냐 또는 알고 있지 못한 것이냐, 그런 내심적인 의사도 중요시합니다. 자, 4번 여러분 틀린 게, 자, 법의 경우는 권리, 의무 양 측면을 규율한다. 양면성을 띈다는 이야기죠. 반면 도덕은 의무적 측면만을 규율한다. 일면성입니다. 하지만 권리만 있고 의무만 있는 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건 잘못된 내용이죠. 보통 의무만 있는 것도 있죠. 법인 등기 의무라든가 또 차량의 우측 통행 의무 등, 또 의무는 없고 권리만 존재하는 것. 보통 우리가 취소권이나 해제권 이런 건 전부 다 권리만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4번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7번입니다. 다음에서 교수하고 내용과 대조되는 법의 성격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죠. 자, 사색에는 누구도 벌을 가할 수 없다. 또 사상에는 세금이 붙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은 일반적으로 내면에 있을 때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없다는 의미죠. 이 말은 역으로 외면적으로 표출된 행위는 법의 제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자체는 법의 외면성, 법에서 규라는 것은 인간의 외면적 행위, 이걸 규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의 특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입니다. 자, 8번이죠. 법의 새로운 윤리화 현상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자, 보통 우리 법의 과정을 보게 되면, 자, 보통 우리 법이 도덕, 윤리, 뭐 이런 거다가 혼재될 시절도 있었겠죠. 자, 그러다가 법이 탈윤리화해가지고 윤리와 다른 법의 규제가 시작이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일반적으로 법이 새로운 윤리화 현상이라는 것은 아무리 법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윤리적 측면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이 반영되는 게 착한 사마리안 조항이 있죠. 일명 사랑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람이 누군가가 위험에 빠뜨려 있다는 이야기죠. 구조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도 하지 아니하거나 그런 양심적인 문제이지만 그런 것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착한 사마리안 조항. 그래서 이것을 법의 새로운 윤리화 현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9번입니다. 법과 종교 관계인데 틀린 것 하고 나와 있죠. 1번. 법은 사회생활 질서 유지를 위한 규범이지만 종교는 절대자에 귀하기 위한 규범이다. 맞고요. 2번. 법은 의사 중심의 내면성, 종교는 행위 중심의 외면성. 바뀌었죠. 법이 행위 중심의 외면성이고 종교는 내면성이죠. 그래서 의사 중심의 내면성, 이 두 개는 바꿔놨네요. 2번 틀렸습니다. 또 3번. 법은 국가에 의해서 강제되지만 종교는 초인격적인 신을 대상한다. 맞고요. 또 4번. 법에는 신앙 요소가 없지만 종교에는 신앙의 요소가 있다. 맞네요. 정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법과 관습에 대한 설명이지요.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또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법하고 또 관습의 기본적인 구별 문제입니다. 자, 첫째, 법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반면에 관습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된다. 그죠? 보통 우리가 법하고 관습을 비교한다면, 자, 보통 우리 법은 인위적이죠. 우리가 제정 등을 하기 때문에 법은 인위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관습은 자연 발생적이다.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또 한 가지. 일반적 법은 우리가 강제성을 항상 수반한다. 그죠? 대신 우리 관습은 비강제성입니다. 그래서 비강제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우리 법의 가장 기본 특징은 당위성이죠. 자, 당위성이 특징이다. 규범적 측면에 지켜야 된다는 인식적인 면, 바로 당위성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관습은 정당성의 논리이죠. 목적성과 좀 관련되는 그런 정당성의 논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법이 규제하는 범위는 보통 국가적 규범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이 보통 법이라면 관습은 법은사회죠. 법은사회에서 일하는 일종의 관행이다. 이런 점에서 둘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았고요. 2번은 법은 국가 차원의 규범 맞죠. 대신 관습은 법은사회 관행 맞고요. 또 3번. 법의 위반 시에는 법적인 제재가 가능하죠. 관습은 사회적 비난 맞고요. 또 4번. 법은 한목적성 기초, 관습은 당위성. 틀렸죠? 법이 당위성. 그죠? 관습은 정당성은 일종의 우리 한목적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목적성은 목적이 합치된 걸 의미하는 것인데 그 목적성이 정당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당성은 한목적성을 의미한다. 관습은 정당성 측면이고요. 우리 법은 일종의 이제 당위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11번 여러분.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자, 모든 사회 규범을 의미하겠죠. 2번이 답이고요. 자, 12번 여러분. 독일의 나드부르죠. 자, 법 이념의 세 가지 요소를 주겠다는 이야기죠. 자, 법 이념의 세 가지 요소는 첫 번째, 정의, 그리고 법적 안정성, 그리고 한목적성, 이 세 가지를 제시했지요. 그래서 정의나 우리 한목적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 이것도 나드부르의 3요소설이라고도 합니다. 자, 아니, 그래서 여러분, 법치주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아니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가장 단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나드부르의 3요소를 아느냐라고 하는 문제죠. 세 가지 이념적인 요소는
정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 하시면 됩니다. 1번이 답이고요. 자, 13번은 법과 도덕 차이점인데 옳지 않은 거. 자, 법은 강제, 도덕, 비강제 맞고요. 또 위반시, 자율성 똑같이 강제, 비강제 맞죠? 자, 3번. 법은 일면적, 도덕은 양면적 바뀌었죠? 일반적으로 법은 권리, 의무 양쪽을 규율하기 때문에 양면성이라는 말을 쓰지만 도덕은 주로 의무적 측면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3번은 잘못됐고요. 자, 법은 외면, 도덕은 내면.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법의 이념인데 옳지 않은 것하고 나와 있죠? 1번.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념은 정의이다. 맞죠? 맞고요. 2번. 자, 나도 우리의 법의 이념을 세 가지 요소로 이야기했다 했죠? 정의, 한목적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입니다. 맞고요. 자, 3번. 정의는 법의 내용을 개별하는 역할하고 한목적성은 법을 일반화하는 기능이 있다. 이건 바뀌었죠? 일반점들 우리 정의 자체가 일반적으로 법을 일반화시키는 기능이 있다. 이념적 측면이므로 법을 일반화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한목적성은 우리가 정당하냐 문제를 따지기 때문에 그것을 개별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정의관념은 하나의 일반적인 요소로 생각하신다면 한목적성은 개별화 적용을 하는데 그런 기능적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3번은 두 개가 바뀌었죠? 틀렸습니다. 자, 4번은 정의, 한목적성은 주로 이념적 측면이지만 법적 안정성은 사실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맞고요. 틀린 건 3번입니다. 자, 15번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의 문제이지요. 옳지 않은 것.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광의하고 협의. 또 협의는 우리가 평균적이냐 배분적이냐 이렇게 구별했던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광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적 정의라고 해서 모든 법을 준수될 문제로 가는 것이고, 자, 협의의 정의는 보통 우리가 특수적 정의라고 해가지고 평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이에요. 자, 그 중에 평균적 정의는 주로 이제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배분적 평등은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틀린 것입니다. 1번. 광의 정의는 법을 준수하는 건 맞고요. 협의 정의는 특수적 정의로서 평등을 의미하지요. 맞고. 또 3번. 평균적, 배분적 맞고요. 자, 4번. 자, 배분적 정의는 개인 대 개인의 관계 사법정의, 이것은 여러분들 배분적이 아니고 평균적 정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대 개인, 또 사법에서 정의는 평균적. 우리가 배분적 정의는 국가, 국민 또는 공법적 의미에서 평등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4번은 잘못된 표현이죠. 자, 16번은 4번 아리스토텔레스고요. 자, 17번입니다. 한목적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죠. 한목적성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자, 보시면 자, 민중의 행복이 최고 법률이다. 자, 민중의 행복이 최고 법률이다. 일종의 바로 한목적성을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자, 악법도 법이다. 자, 악법도 법이다는 뭐죠? 우리 실정법 중심의 사고로서 악법이라도 준수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나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법을 악법이라도 부정해버리면 법적 안정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법적 안정성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은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 극치다. 역시 법적 안정성을 표현한 우리 법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의 극치는 결과적으로 부정의 극치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에 강조하는 의미에서 나오는 말이죠. 법적 안정성입니다. 자, 국민이 원하는 게 법이다. 여러분 기억하고 리얼은 같은 의미죠. 민중의 행복 또는 국민이 원하는 게 법이다. 이쪽에 이제 정의관념 내지는 우리 중에서 한목적성을 강조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민중의 행복이 법이다. 국민이 원하는 게 법이다. 바로 한목적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기억하고 리얼이 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18번 여러분 악법도 보면 법적 안정성이라고 했죠? 정답은 3번 하시면 되겠고요. 자, 19번입니다.
자, 밑줄 이것이 가리키는 법의 이념을 하고 물어봤죠. 자, 법의 이념 문제도 여러분 심심찮게 물어보기도 하고, 특히 이런 지문들은 개념적 문제를 물어보는 요소로서 한 번씩 잘 다뤄지는 테마이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이것은 국민들이 법에 따라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이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이 명확하고 함부로 변경되지 아니하며 국민의 의식에 합당하여야 된다. 바로 이것은 법적 안정성을 표현한 말이죠. 마저 법이 자주 개정되거나 또 법에 일정한 우리가 국민의 의사하고 일치가 안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무시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법이 무시가 되면 법적 안정성은 깨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 법의 이념은 법적 안정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20번입니다. 자, 너더불어가 한 목적성을 위하여 국가가 선택 결정할 수 있는 세 가지 가치가 든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 나와 있죠. 자, 너더불어는 한 목적성을 위해서 국가가 선택 결정할 수 있는 세 가지 형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보시면 자, 우리 개인주의 또는 단체주의, 문화주의를 제시하고 있지요. 그래서 개인, 단체, 문화입니다. 자, 민주주의는 제시한 요소에 나와 있지 아니합니다. 정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시험 문제이지요. 보통 우리가 소멸시효가 있고 취득시효가 있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일반적으로 소멸시효, 취득시효 개념은, 자, 맞아, 소멸시효는 뭐죠? 일정한 권리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죠. 즉, 권리에서 잠자는 자는 포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권리가 있는 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 행사되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겠다는 것이 소멸시효고요. 자, 취득시효는 일정 요건을 취득하면 법적 권리가 없는 자가 법적 권리 취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취득시효 제도입니다. 시효 제도는 항상 기본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우리 소멸시효든 취득시효든 우리가 법적 안정성에 시각하고 또 정의관념으로 보면 시효 제도는 실제 주인은 따로 있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에 점유등을 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 보통 취득시효나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거는 법적 안정성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효에 추구하는 법의 이념은 법적 안정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2번입니다. 자, 법의 존재 형식, 인식 근거, 바로 법원에 관한 문제이지요. 옳지 않은 거죠. 1번,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죄악은 국내법과 동일한 여력을 갖고 있지요. 맞고요. 2번, 불문법에는 사실인 관습 판례 조리가 있다. 자, 2번 틀렸죠. 보통들 우리가 사실인 관습이 있고요. 자, 사실인 관습이 관습법이 되는 것이죠. 사실인 관습일 때는 법은 아니란 이야기죠. 사실에 불과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인 관습은 우리 법 이전 단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법적 확신이죠. 자, 법적 확신을 취득하면서 관습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관습법이나 내지는 우리 판례법, 자, 내지는 조리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을 보통 우리는 불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불문법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인 관습은 우리 불문법에는 들어가지 아니한 형태고요. 관습법이 불문법이 되겠죠. 또 판례법, 조리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번은 거기에 틀렸고요. 자, 3번은 성문법이 상호 충돌할 때는 일반적 상위법 우선원칙이 적용될 것이고, 또 일반법, 특별법에 붙이면 특별법이 우선되겠죠. 또 국법과 신법이 충돌하면 신법이 우선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반 원칙적 측면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맞고. 또 4번,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서 대등효냐 보충효냐 이런 말 나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성문법이 있고 또 우리 관습법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성문법하고 관습법입니다. 이게 만약에 충돌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일반적으로 관습법이라 하는 것이 성문법을 개폐시키는, 성문법을 개정하고 폐지시키는 효력이 있을 거냐, 아니면 관습법은 성문법이 없을 때만 효력을 발생하는 보충적
효력으로 볼 거냐? 바로 이 문제이지요. 그래서 이 개폐적 효력을 본 것은 대승적 효력을 본다는 의미고, 보충적 효력은 성문법이 없을 때만 관습법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의미이거든요. 현재 다수적 개념은 뭐로 보고 있죠? 관습의 보충적 효력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는 게 보통 다수설 개념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번 그래서 틀린 건 2번 하시면 되겠고요. 23번입니다. 법에 대한 서술 중 잘못된 것. 1번 법의 이념은 정의를 기반으로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으로 되어 있다 맞고요. 또 2번 법은 강제 가능성 맞죠. 또 3번 법의 해석에 관한 문제고, 유권 해석, 무권 해석이 있죠. 유권 해석은 여러분들 우리 입법, 행정, 사법 해석이 있어요. 유권 해석의 가장 궁극적인 해석, 다시 말하면 최종적인 유권 해석 기관은 우리 법원이죠. 그래서 사법 해석을 의미합니다. 자, 3번도 맞았고요. 자, 4번이 틀린 게 여러분, 국제법상의 대부국가는 속지주의 원칙이지요. 속인죄를 보충적으로 채택하는 게 기본입니다. 속지주의는 영토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국제법상 속지주의를 원칙을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혈통주의인 속인죄를 보충적으로 가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정답은 4번이 틀렸고요. 자, 24번은 소구지 단점에 해당되는 것은 법의 고차가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5번입니다. 자, 법원인데 옳지 않은 건 나와있죠. 자, 성문법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지금 반대로 이야기했죠. 자, 성문법은 법적 안정성 확보하는데 유리하다는 이야기죠. 대신 우리 불문법은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법적 안정성 확보에는 약간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한 비판도 있어요. 자,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 자치법규 조례규칙은 지자체 구역 내 소속 갖는다 맞고요. 또 조례는 경험법칙 또는 사회 통념 등 표현되기도 하고요. 자, 대법원규칙도 명령이지요. 맞습니다. 1번이 틀렸고요. 26번 법원인데 옳지 않은 건 나와있죠. 1번 헌법은 국가 이념, 조직 작용에 관한 국가 최고 기본법을 말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헌법은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의무상, 즉 기본권하고 국가 통치 조직을 규율하고 있는 국가 최고 규범을 의미하지요. 맞고요. 2번 좁은 의미에서 법률은 바로 국회에서 제정된 그러한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번도 맞았고, 자, 3번은 일반적 승인된 국제법규죠. 자, 우리가 죄악이나 일반적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우리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3번 틀렸죠? 국내법 효력을 갖습니다. 또 4번은 지자체는 법령 범위에서 자체가 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어요. 자, 틀린 건 여러분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27번은 우리 판례 법원성 언급 규정이 있는 법원조직법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우리 상급법원에서 판단이죠. 하급심을 기속한다. 즉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판례 법원성을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 등등 좀 논란은 되지만 그런 언급했다고 평가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있어요. 이제 법원조직법입니다. 28번이지요. 자, 보통 우리가 관습법에 관한 문제이고요. 자, 보통 이런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나오죠.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사실인 관습이 있다는 것은 일정한 관행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우리 국민 일반의 법적 확신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자, 일반적으로 우리 헌법이라든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아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적 확신을 취득하면서도 선량한 풍속, 자, 또는 우리가 사회 질서, 아마 공서양속이라는 표현 쓸 수도 있습니다. 공서양속에 위반되지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관습법의 기본적인 요건이 되겠죠. 자, 4번 틀렸죠? 관습법은 법원이 판결에 의해서 인정해야 된다는 아니죠. 우리가 취득하는 시점, 즉 관습법이 성립하는 시기는 법적 확신서를 취득하기 때문에 법적 확신을 취득하면은 일종의 관습법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판결에 의해서 인정되는 건 인정돼야만
관습법이다. 그건 잘못된 지문이죠. 자, 4번 틀렸고요. 자, 29번입니다. 민법 제1조인데 옳지 아니한 것. 자, 보시면 민사에 관해서 법률에 규정이 없다면 관습법에 의하고, 자,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순서 문제죠. 그래서 민법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관습법이죠. 자, 그리고 없다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 관습법의 성보다 우선적 효력이다. 틀렸죠. 일반점들 성문법이 있잖아요. 없으면 관습법이기 때문에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보충적 효력입니다.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관습법이 한다는 얘기죠. 이 말은 성문법이 더 우선되고 관습법은 보충적 효력이다 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1번은 틀렸습니다. 자, 법원의 적용 순서 맞고요. 또 민법, 관습법, 조리 맞죠. 대신 상관습법은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상관습법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상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상관습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법.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 상법 1조를 보게 되면 상관습법이 특별법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민법보다, 즉 성문 민법보다 우선된다 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9번은 1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0번입니다. 조리인데 틀린 건 나와 있죠. 자, 조리는 보통 사문의 본성,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될 이치적 개념을 우리가 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번. 우리 민법은 법원성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죠? 이반적놈들 조리도 보충적 효력을 갖고 있겠죠? 맞고요. 자, 3번 틀린 게 조리는 법률이나 계약을 해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자, 31번이죠. 불문법의 법원성인데 옳은 것. 자, 관습법은 사법보다 공법 영역에서 아니죠. 일반적으로 우리 관습법은 사법 영역에서 훨씬 더 강조되는 법원입니다. 자, 2번은 성무법주의 국가는 일반적으로 판례는 독립된 법원을 인정하고 있다. 자, 판례 법원성을 인정하는 쪽은 주로 불문법 국가들이죠. 자, 2번도 잘못됐고요. 자, 3번. 조리의 공소 양속, 사회 통념, 정의 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맞고요. 3번이 맞았네요. 자, 4번은 유수사용권, 온천권. 자, 우리 유수사용권, 흐르는 물 사용하는 권리, 온천권 등은 우리나라 인정되고 있는 관습법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정되는 관습법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입니다. 법규의 형식적 효력 순위에 관한 문제이지요. 자, 보통 우리 법의 형식적 효력 순위에 관련된 문제는 가장 상위에 뭐가 있죠? 우리 헌법이 있고요. 그죠? 헌법.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헌법 아래 뭐가 있죠? 우리 법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법률 아래 일반적으로 명령이 존재하죠. 명령. 대통령, 총리령, 불행 같은 명령. 자, 그 아래 자치법규는 자치법규엔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규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상에 헌법이 존재할 것이고, 자, 그리고 법률, 자, 그리고 명령, 그죠? 그리고 조례, 규칙이 있다. 자, 정답은 2번이 답이고요. 자, 33번입니다. 가로에 들어갈 말을 물어봤죠. 협의의 법률 말하는 것이죠. 헌법에서 말하는 법률을 의미한다. 그래서 말할 것이고, 이는 국회 의결을 거쳐 제정된 성문법을 의미한다. 이것도 법률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이지요. 정답은 1번. 자, 34번은 뭐 지방의회는 조례죠. 4번이고요. 자, 35번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의회가 만든 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할 것이고, 자, 규칙은 우리 지자체장이죠. 일반 규칙은 지자체장, 교육 규칙은 교육감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지방의회가 제정하면 조례, 또 지자체장이 제정하는 자치법규는 규칙이지요. 자, 3번이 답이고요. 자, 36번입니다. 조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자, 조례는 규칙의 하위 규모입니다. 조례가 규칙의 상이죠. 위쪽에 있습니다. 1번 틀렸고. 2번.
국제법상 기관들은 조례 제정할 수 있다. 그러면 조례는 자치법규로서 지방의회가 제정을 하지요. 2번도 틀렸고. 자, 3번. 시의회가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 제정한 규범은 조례. 그죠? 이번 지방의회가 법률 규범 안에서 제정한 것이 조례이지요. 3번은 맞았네요. 자, 4번. 조리하고 조례는 틀리죠? 일반적인 성문 법원들이고요. 자, 여러분들 조리는 우리 불문법원입니다. 자, 불문법원이고 하나 이치적 개념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리하고 조례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옳은 답이고요. 자, 37번입니다. 서로 대비된 법의 분류 유형이 아닌가. 자, 공법과 사법 구별되겠죠. 또 우리 고유법, 개수법 승계되냐 승계되지 않느냐. 고유법, 개수법. 자연법은 여러분 실정법하고 대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또 절차법, 실체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3번이고요. 자, 38번입니다. 옳지 아니한 것. 자, 이것도 잘 나오는 지문이죠. 국제사법입니다. 이번 점들 우리 국제사법은 여기는 국내법입니다. 자, 국제사법은 국제법 하면 틀리다는 이야기죠. 자, 국제사법의 의미 자체는 재판의 준거, 즉 준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보통 우리 국민하고 애국인 간에 분쟁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럴 때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이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이냐, 이런 법의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 국제사법이에요. 국제사법 여러분, 우리 국내법이지 국제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사회법이죠. 사회법은 보통 사법 영역에 공법이 가미된 제3의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상법은 민법특별법, 행정법은 실체법에 들어가겠죠. 소송법 등은 절차법이지만 행정법은 실체법에 들어갑니다. 자, 사회법이 틀린 것은 1번을 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은 38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